그리고 이제 강선우 이제 그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은 이제 인사청문 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 그 얘기는 결국은 임명을 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 여야 정치권이 다투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생기는 게 오늘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일반적인 직장과 국회는 전장이 좀 다르다 이러면서 그 보좌진과 의원의 관계라는 게 동지적 관점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논점을 제시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기 보좌진을 이제 통진단식 생활비서로 보는 게 아니냐. 사적인 심부름까지 시킬 수가 있냐.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일단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우리가 경험을 다 해봤으니까 민주당 보좌진하고 국민의힘 보좌진 그리고 국회의원들 관계가 좀 보통 어떤 겁니까 이정주 기자? 어떻게 다릅니까? 좀 다르죠.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면 그 정확하게는 2015년경부터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왜 달라지냐면 민주당 보좌진들은 이제 당직자라 하죠. 보좌진 당직자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데 당직자 포함해서 그 보좌진들이 사실 예비 출마자들이에요. 다 정치에 꿈이 있는 사람들이 옵니다. 그렇지. 구청장이든 뭐 구의원이든 시의원이든 총선이든 간에 네. 각자 이제 지방선거도 있고 하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약간 있는데도 직장인이에요. 아 직장인 개념이다. 기본적인 베이스가 네. 직장인이고 제가 이제 모 보좌관한테 이제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지금은 이제 약간 이제 조국 사퇴하고 그때 대장동 막 활약하다가 가신 분인데 그 밑에 있던 분이 보좌관이 그랬대요. 그 의원님 나도 출마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국민의힘에서 네, 그 방에서 그 의원이 이제 배치 거의 떨어질 쯤 되고 다음 선거 오니까 그랬더니 대뜸 그러더란 거예요. 야, 그 보좌관은 보좌관을 해야지. 국회의원은 너랑 나랑 급이 달라 이거 그렇죠. 왕우장상의 씨가 달라 임마. 약간 이런 식으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 그 얘기에 네, 아니 자기도 출마를 하려고 자기 돈 들여서 본인 경쟁력을 하려고 하는데 네. 의원의 인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디 총선을 감히 약간 이런 거 있죠. 어디 겸상하려고. 약간 이게 하이라키. 네. 약간 조선시대 반상의 도. 뭐 이런 계급제가 딱 돼 맞아요. 있고 네. 민주당은 그렇지 않아요. 민주당은 지금 뭐 청년 중에 장경태 의원만 해도 그렇지. 예. 네, 뭐 대학생 위원장 그리고 사무국에 잠깐 있다가 여러 이제 허드렛 일을 하다가 자기 기회가 되면 역량을 쌓고 또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여러 경험을 하다가 출마 기회가 됐을 때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의원이 돼요. 맞아요. 네, 그걸 예. 저희가 옆에서 목도합니다. 네, 저는 이제 장경태 의원이 우리 동갑이라 제가 친한데 제가 그 장경태 의원 그 소위 말해서 못 볼 때 맥주도 잘 사줬거든요. 네. 요새는 범접을 잘 못하는데 최고위원 출신에. 네, 옛날 그런 게 맞는 게 실제로 예를 들면 네. 우리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그렇죠. 이분이 어디 출신이냐? 그 김근태 의원실 비서 출신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국회의원도 됐죠. 네. 그다음 심지어 장관도 됩니다. 이런 사례들이 아니, 많고. 사회부 총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게다가 김근태 의원실이 실제로는 이제 김근태 의원이 돌아가시고 나서 인재근 의원이 또 이제 들어오셨는데 김근태 의원 때 인턴으로 시작해서 인재근 의원실 문 닫을 때 보좌관 한 분이 있어. 강경만 보좌관이라고. 네. 이런 사람들이 실존하는 게 말 그대로 민주당이고 민주당은 그렇죠. 동지적 관계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요거 좀 할 얘기가 많은데 일단 이제 민주당의 이제 정치인이 양성되는 구조와 국민의힘의 정치인이 양성되는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대체로 80년대부터 이제 하신 분들은 학생운동 출신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소위 얘기하는 젊은 피 수혈로 들어왔던 386 운동권들. 근데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도 있었지만 당시에 보좌진도 있고 당직자도 있고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당시에 뭐 총학생회장들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 그렇죠. 민주당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장경태 의원도 아마 총학생회장 출신인 걸로 맞아요. 알고 있는데, 예. 그리고 지금 그 젊은 의원 또 하나 있잖아요. 전용기 의원도 거기도 총학생회장 네. 출신이고 그리고 지금 보면 뭐 그 전대협 의장하고 이랬던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박홍근 원내대표 있죠. 그리고 김성애 의원은 정청래 의원 보좌관이었죠. 출신이고, 진성준 의원도 전북대학교 총학생회장 그렇습니다. 출신으로 네. 386이고 사실 당직자로 출발해서 당의 어떤 전략국장 하다가 이제 그 장영달 의원인가? 예. 그렇죠. 받아가지고 맞아요. 예. 이제 그 국회의원이 된 케이스고 지금 그 박홍근 의원이 그런 얘기했어요. 의총장에서 여러분 보좌관들 무시하지 마십시오. 저처럼 국회의원도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이렇게 되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국회 보좌진과 의원이
사실상 동지적 관계다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부에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아휴, 우리는 산업이에요. 이런 이제 어떤 자조 섞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르면 나가야 되고 뭐 이런 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가슴에 불 하나씩 네. 다 품고 사는 게 민주당의 이 맞아요. 보좌진들인데 반대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엄격한 신분사회예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카스트가 있어. 그래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급과 보좌관만 할 수 있는 급과 그다음에 당직자와 완전히 구분이 돼 있어요. 있다, 영역이. 국민의힘은 당직자가 보좌관 되고 이런 게 없어요. 당직자는 당직자만. 맞아요. 여기는 완전히 직장 사회예요. 그리고 공채로 뽑고 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보좌진은 넘볼 수가 없어요. 의원의 자리를 넘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 어떤 것도 있냐면 제가 어제 왜 그 민주당만 공격하고 국민의힘 갑질은 안 써 이러면서 한 얘기가 국민의힘은 사실 얼차려도 있잖아. 국민의힘은 얼차려도 있고 조인트도 까고 그리고 봐봐 여가위 할 때 봐봐 국민의힘은 세게 못하잖아. 왜냐하면 자기가 더 하거든.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내부에 있는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치인 양성 구조도 다르고 네. 그리고 이제 받는 대우도 굉장히 다르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국회의원을 향해서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거나 너 갑질이야 이런 말 하거나 이런 건 불가해요. 네. 근데 제가 취재해 보니까 강선우 의원실에서 이번에 문제를 삼았던 이분이 다른 의원실에서도 거의 유사한 사안으로 실제 해당 의원이 기소까지 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네, 그 몰랐네요. 네. 뭐 그래서 또 그런 얘기도 해요.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그럼 제보자는 괜찮은 거야? 우리만 나쁜 짓을 한 거야?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네. 다 떠나서 갑질은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갑질은 네. 안 되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생활 쓰레기 버리라고 했다, 음수 버리라고 했다,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그건 용납할 수 없는 분야예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요. 부분에 네. 대해서는 강선우 의원도 사과했지만 민주당 의원 내부에서도 차제에 우리가 좀 정돈하고 정리할 네. 필요가 있다. 혹시 이렇게 하는 사람 있으면 앞으로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예컨대 뭐 지침이라고 해야 될까? 네. 이런 것들도 하달이 되고 뭐 일부에서는 그게 뭐가 문제야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빈축을 사고 있죠. 근데 제가 최근에 들어봤더니 민주당이 이제 동지적인 관점에서 의원과 보좌진을 보던 시각들이 최근에 좀 많이 달라지긴 했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너무 많아졌대.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보좌관 수열 구조가 맞아요. 뭐 학생 운동을 같이 한다거나 동지적인 관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열 구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의원들이 밖에 있는 사람을 많이 데려온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래 민주당이 양성하던 보좌진 시스템이 아니고 그렇죠. 스타트업 다니던 사람, 맞아요. 예를 들면 기업 다니는 사람 데려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과거의 같은 유대 관계가 많이 사라지는 풍토가 있다 이런 얘기도 좀 하는 거고 오히려 오늘 저는 점심을 누구랑 먹었냐면은 민주당에서 보좌관을 하다가 기업에 간 사람하고 먹었는데 대관. 지난해 국정감사를 한번 치러보면서 민주당에 대한 시각이 많이 바뀌었대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나한테 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 민주당은 호양호재라고 부를 수 있고 네. 국민의힘은 기브앤테이크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일단 국민의힘 먼저 얘기하면은 자기가 기업에 가보니까 딱 가면 예를 들면 질의를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질의 그렇죠. 수정한다거나 그렇죠. 청을 하러 가면은 딱 답이 나온대요. 우리 지역구에 뭐 해달라. 아니면 이것저것 뭐 해달라. 쉽게 얘기하면은 뭘 줄 수 있는지를 확실하게 제시하고 그것에 응하면 가차 없이 없애준대. 질의도 빼주고 고쳐주고 다 한다는 딜을 딱 거야. 해주네요. 근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가면 지역구도 안 좋고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 아쉬운 소리는 많이 하는데 명목상 뭘 해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과거 호영호재하는 관계니까 애매하게 들어가는데 실제로는 질의도 안 빼주는 약간 이런 현상을 마주하면서 기업에 가보니까 국민의힘이 사실 지내기는 훨씬 더 편하다. 민주당 보좌진 출신인데 그렇죠. 그런 얘기도 하긴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네. 로비스트들이 접근하기에는 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미국식이죠. 약간 양성화된 그렇죠. 줄 거 주고 받을 거 없고 근데 나쁘게 표현하면 이제 거래로 추악한 거래를 하는 건데 그걸 양성화 시켜서 하는 네. 거고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 국감 때 저희 기사 써보면 의원들이가 물론 뭐 당연히 어떤 공공기관이나 정부 부처의 어떤 부패와 그런 온상을 지적한 게 맞죠. 근데 기사를 써줄 때도 뭘 원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사를 써줄 때는 우리도 그 다음 스텝의 기사를 달라 이거거든요. 네. 이걸 내가 한번 난내게 해줄 테니까 사실 별거 아니어도 좀 띄워줄 테니까
우리 이번에 취재하는 거 건진법사 좀 도와주라. 확실한 것 좀 하나 도와달라. 네, 아니 네. 그러려고 우리도 한 스텝 가는 거지. 그렇지. 국감이 뭐라고 거기에 매달립니까? 음. 근데 그 다음 스텝에 대해서도 그닥 이렇게 교통 정리가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확실하죠. 그거. 확실하게 네, 기여한 만큼 딱 네. 기자한테도 이미 국감 전 돌려준다. 국감 예. 전에 연락이 와요. 이거 A 하면 이 기자님 B 갑니다. 플랜을 제시하는구나. 예, 그때에 예, 대해서. 예. 예. 그래서 전체 단가를 보고 예. 저도 그 토지 보상 비용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자로서 내가 이게 들어가는 비용과 우리 부장한테도 내가 시공선대 시행사 사장한테 한번 승인 받고 오겠다. 해서 회사에서 나름 승인 받고 그거는 뭐 나쁜 게 아니에요. 팩트에 맞는 기사니까. 아니 당연히 그러니까요. 그게 예. 사실이 아니면 못 쓰죠. 네. 사실이란 전제하에 어느 매체에 줄 것이냐 했을 때 매체 경쟁이 가능해요. 어. 좀 더 공정하게.